네, 이번 시간에는 ohm의 법칙, 그 다음에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hm의 법칙은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우리가 물과 비교한 전압 전류 저항 관계 있죠. 그것 그대로 공식으로 쓴 겁니다. 그래서 ohm의 법칙이란 물과 비교한 전류 전압 저항 어떻게 됐어요?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었죠. 따라서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저항이 일정하다면 V는 IR, 즉 전압이 저항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R은 I분의 V. 예, 저항은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는 이런 관계예요. 이것이 ohm의 법칙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V는 IR을 ohm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재 그림 있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교재 그림 그대로 V고 I고 R입니다. 어떻게? V는 가려요. IR이에요. V는 IR. 그 다음에 I는 I를 가리면 어떻게 돼요? R분의 V가 되죠. 그 다음에 R은 어떻게 돼요? R을 가리면 I분의 V가 되는 거죠. 이 그림 하나 외워주시면은 ohm의 법칙은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다?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전류는 전압에 비례한다. 저항도 전압에 비례한다. 그 다음에 전류와 저항은 반비례한다. 반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R분의 1 이런 식으로 써요. 그 다음에 R은 전류에 반비례한다. 전류와 저항과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것이 전체가 ohm의 법칙입니다. ohm의 법칙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번 장 처음에 전기회로 얘기하면서 그렇죠. 전압 그 다음에 저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전압을 가하면 저항, 전류가 흐른다.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전압이 10V예요. 저항이 2ohm이에요. 2ohm. 그럼 전류가 얼마라는 거예요? 전류는 R분의 V니까 2분의 10이니까 전류가 얼마가 된다? 5V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전압은 어떻게 돼요? IR이니까 5 곱하기 2는 10. 저항은 I분의 V니까 5분의 10은 2. 이런 관계, 전압전류 저항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ohm의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키르요프의 법칙과 이번 시간에 배운 ohm의 법칙을 갖고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저항의 접속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합니다. 저항의 접속. 즉 저항을 접속을 해놓고 전압을 인가하면은 전류가 흐를 겁니다. 그때 뭘 구하느냐? 전체 저항이냐, 혹은 뭐 전체 전압 전류, 혹은 R1에 흐르는 전류, 혹은 R2에 흐르는 전류, 각각의 전압 전류 저항 값들을 구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이 돼요. 봅니다. 저항의 연결입니다. 연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렬 연결. 두 번째, 병렬 연결. 세 번째, 직병렬 연결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저항 두 개를 갖고, 혹은 세 개를 갖고 직렬, 병렬, 직병렬에 대해서 봅니다. 직렬 연결이라는 것은 바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R1 저항 기호가 이거죠? R2를 바로 연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저는 이렇게 가합니다. 이것을 직렬 연결이라고 해요. 직렬 연결. 병렬 연결은 다른 말로 우리가 불로 연결이라고 해요. 직렬, 불로 길이 나눠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R1과 R2가
이렇게. 이것을 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병렬 연결. 직병렬 연결은 뭘까요? 직병렬은 직렬과 병렬이 합해진 거겠죠. 예를 들어 R3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R1, R2, R3. 즉 R2와 R3는 병렬 연결이고 그 R2, R3 병렬 연결에 R1이 직렬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직병렬 연결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교재에서 첫 번째 그림이 꼬마전구 3개가 나란히 바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직렬 접속이라 하고요. 연결, 접속 같은 말입니다. 병렬 접속 두 번째 그림입니다. 꼬마전구 3개가 병렬로 접속되었고 세 번째 그림이 직병렬 접속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보세요. 직렬 연결에서는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1이라고 할게요. I1.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합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3라고 해요. 그러면 직렬 연결에서는 우리가 키르호프의 1법칙을 적용해서 I1은 I2는 I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걸린 전압 V1, 여기 걸린 전압 V2, 여기 전체 전압 V라고 하면 키르호프의 2법칙에 의해서 V는 V1 플러스 V2가 되겠죠. 전체 전압이고 V1, V2니까 V1 플러스 V2가 이 전체 전압이 될 겁니다. 직렬 연결에서는 키르호프의 법칙, 1법칙, 2법칙을 적용하면 이러한 공식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병렬 연결을 볼게요. 여기 전압 V1, V2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렬이니까 이 높이나 지금 선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그리면 이렇게 그린 것과 똑같아요. 아까 그린 것과 이렇게요. 그러면 병렬 연결에서는 V1, V2가 같죠? V는 V1은 V2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것은 I1, I2라고 하면은 이 점을 기준으로 들어가는 것이 I고 나가는 것이 I1과 I2니까 병렬 연결에서는 I는 I1 플러스 I2 이러한 관계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직병렬 연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1법칙, 2법칙을 함께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둘 다 성립하는 식이고요. 그래서 저항의 연결이 이렇게 되었고 직렬, 병렬 연결일 때 전체 저항이 얼마냐? R1과 R2가 직렬로 연결됐을 때 전체 저항은 얼마냐?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V1 그 다음에 여기 걸린 전압 V2의 값은 각각 얼마냐? 그 다음 전체 전류는 얼마냐? 이런 값들을 우리가 알아야 전기를 공부하겠죠. 그 다음에 병렬 연결 때도 전체 저항은 얼마냐? R1과 R2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됐을 때 불로로 연결되었을 때 전체 저항값 얼마고 I1은 얼마고 I2는 얼마고 이런 값들을 구해보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유도할 부분 유도하고요. 그냥 공식만 암기하셔야 될 부분은 암기하세요 하고 넘어가요. 근데 일장은 조금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 워낙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장이 지금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우와 1장 지금 일어났는데 지금 3시간 4시간 이렇게 하는데 언제 다 하느냐 이런 답답함을 느끼실 분도 계실 건데 처음이라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1장이 전기의 시작이기 때문에 더 꼼꼼하게 해야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항의 직렬 연결, 병렬 연결 또 한번 유도를 해볼 겁니다. 처음부터 외우고 가세요. 이것이 아니고 이 개념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고 공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제가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항의 직렬 연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공식 암기해 주시면 돼요. 네, 근데 그 과정을 한번 보고 암기하시는 거하고 그냥 막연히 암기하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달라요. 볼게요. R1, R2 두 개만 봅니다. R1과 R2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전원, 전압, V를 가합니다. 가면 여기 R1에 걸린 전압은 V1이라고 R2에 걸린 전압 V2로 합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라 하고요. 여기 흐르는 전류를 I1이라 하고 여기 흐르는 전류를 I2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 키르호프의 1법칙, 키르호프의 2법칙, 그 다음에 옴의 법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첫 번째 KCL을 적용해봐요. KCL.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예, 한번 보세요. KCL을 적용하면 직렬이니까 I는 I1은 I2가 됩니다. 맞죠? I는 I1은 I2가 돼요. 두 번째 KVL을 적용해 봅니다. KVL 어떻게 돼요? 앞에서 했지만 V는 V1 플러스 V2죠. 세 번째 옴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옴의 법칙 보세요. 옴의 법칙은 V는 IR이죠. 이걸 적용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KVL에서 전체 전압이죠. V는 전체 전압이죠. 그러면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입니다. 여기서 T는 RT할 때 T는 토탈 전체 합한 값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체 전압은 전체 전류 곱하기 전체 저항입니다. 그럼 얘는 전체 전압은 V1, V2죠. V1은 어떻게 되느냐? I1의 R1 플러스 I2의 R2인데 자 보세요. I1은 I2는 I죠. I1, I2, I입니다. 그러면 I1과 I2를 I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IR1 IR2 그러면 I로 묶으면 R1 플러스 R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봅니다. 전류 곱하기 합성 저항은 전체 저항은 전류 곱하기 R1 플러스 R2 이게 뭐예요? 뭐다? I를 없애면 합성저항 RT가 합성저항이 R1 플러스 R2다 이 말이에요. 다시 결국 직렬 연결해서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 더한 거라는 거죠. RT는 R1 플러스 R2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I는 어떻게 돼? I는 이 식에 의해서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죠. I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입니다. 그럼 이것이 I는 I1은 I2가 되죠. I는 I1은 I2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V1은 어떻게 해요? V1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V1은 I1 R1입니다. 그러면 I1 R1인데 I1은 I니까 R 토탈 얼마예요? R1 플러스 R2죠. R1 플러스 R2분의 V 곱하기 R1이에요. V1에 걸리는 전압은 이렇게 됩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V2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보면 I2 R2면 어떻게? R1 플러스 R2분의 V 곱하기 R2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공식으로 하면 우리가 요약집 같은 거 보시면 V1은 R1 플러스 R2분의 R1 V, V2는 R1 플러스 R2분의 R2 V 이렇게 해서 외우세요. 그냥 공식만 외우면 외웠다 하더라도 실제 시험 문제 그렇게 쉽게 안 나오죠. 좀 더 꼬아서 나옵니다. 그러면 대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식만 딱 외우고 넘어가다 하면 공부 안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공부해도 외워도 문제에 대입이 안 되는데 문제를 못 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한번 거쳐보세요. 이걸 가지고 한번 예를 한번 볼게요. 예를 보세요. 3이고 7입니다. 3옴이고 7옴이에요. 10V를 가했습니다. 그러면 합성 저항은 얼마라는 거예요? 합성 저항은 R1 플러스 R2죠. R1 플러스 R2가 얼마다? 3 플러스 7에서 합성 저항 10옴입니다. 10옴. 그럼 전체 전류는 얼마예요? 전체 전류는 얼마다? RT분의 V죠. 합성 저항 10분의 전체 전압 10. 1A 흐른다는 거예요. 1A. 그 다음에 뭘 구해요? V1. V1은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V죠. 얼마? 얘는 3 플러스 7, 10분의 R1, 3 곱하기 전체 전압하니까 3V. V2는 10분의 R2, 7 곱하기 전체 전압하니까 7V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기서 종량이 뭐냐면 오명법칙 말씀드렸죠. 전압은 저항에 비례하게 됩니다. 즉 10V를 인가했을 때 저항이 작은 3옴에 3V, 저항이 큰 7옴에 7V 걸리는 거예요. 이 공식이 의미하는 게 그거예요. 그거. R1 플러스 R2 전체 분에 R1에 걸리는 전압 V1은 R1 곱하기 V. 왜? 비례하니까. 만약 반비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비례한다면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V가 될 겁니다. 반비례한다. 비례하기 때문에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V.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3옴에 3V, 7옴에 7V.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죠? 비례하기 때문에 작은 쪽에 적게 걸리고 많은 쪽에 큰 쪽에 큰 전압이 걸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이 공식이 암기가 아닌 이해가 될 거예요. R1 플러스 R2분의 R1V, R1 플러스 R2분의 R2V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저항과 전체 전류와 그 다음에 R1, R2에 걸리는 각각의 전압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전류는 R1에 흐르는 전류, R2에 흐르는 전류 같으니까 이 전체 전류가 R1에 흐르는 전류와 R2에 흐르는 전류가 된다.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이 제가 지금 2개만 얘기를 했죠. 2개만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똑같은 저항이 N개가 있다. 어때요? 3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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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옴이 2개 직렬 연결되어 있으면 6옴이죠. 3개가 연결되어 있다, 9옴. 4개면 12옴, 5개면 15옴일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저항 R이 N개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RN, NR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1, 2, 3, 4, 5, 1옴, 2옴, 3옴, 4옴, 5옴이 직렬 연결되어 있다. 그러면 그냥 다 더하는 거예요. 1옴 더하기 2옴 더하기 3옴 더하기 4옴 더하기 5옴. 그래서 저항의 직렬 연결은 뭐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어렵다 쳐내지 않으시면은 쉽게 이해도 되고요. 뭐 문제도 쉽게 풀리실 겁니다. 저항의 직렬 연결이었고 교재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항의 병렬 연결 해보도록 할게요. 저항의 병렬 연결은 조금 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항을 얘기하면서 저항의 역수가 뭐다? 컨덕턴스였습니다. 컨덕턴스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또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정석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저항의 병렬 연결. 우리가 병렬 연결을 전류가 흐르는 길이 나누어진다라고 해서 불로 연결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근데 보통 병렬 연결을 해요. 한번 봅니다. 그림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전압 V를 가합니다. 그러면 얘가 R1이고요. 얘가 R2입니다. 그 다음에 얘가 I1이고 얘가 I2고 얘가 전체 전류고요. R1에 걸리는 전압을 V1, R2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좀 전에 직렬 연결과 마찬가지로 KCL, KVL, ohm의 법칙을 적용해요. 첫 번째 KCL 적용해요. KCL은 뭐다? I가 들어가고 I1과 I2가 나가니까 I는 I1 플러스 I2가 됐죠. 두 번째 KVL 적용합니다. KVL 높이 같죠? V1, V2 높이 같죠? V는 V1은 V2가 됩니다. 세 번째 ohm의 법칙. 그러니까 전압은 같으니까 이 전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전류. 그래서 I는 R분의 V가 우리가 이 저항의 병렬 연결을 해석하는 기본식이 되는 거죠. 그건 뭡니다? 여기서 전압은 같으니까 얘는 굳이 계산할 필요 없고요. 전류를 한번 계산하는데 전체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 되겠죠. 전체 저항분의 전체 전압이 전체 전류일 거예요. 전류는 뭐다? I1 플러스 I2요. I1은 뭐예요? I1은 R1분의 V1. I2는 R2분의 V2인데 V는 V1은 V2죠. 따라서 R1분의 V, R2분의 V로 쓸 수가 있습니다. V1은 V2는 V니까요. 그럼 얘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보세요. R1분의 V 플러스 R2분의 V는 V로 묶으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 됩니다. 잘 보세요. R 토탈분의 V가 이렇게 되는데 R 토탈분의 V는 뭐다? 다시 쓰면 V의 R 토탈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뭐냐?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다? V 쳐내면 R 토탈분의 1이 전체장분의 1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 된다는 거죠.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이 R 토탈이 아니고 R 토탈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전체장분의 1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세요. 병렬 연결이 좀 복잡해져요. 어떻게? 합성 저항분의 1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입니다. 이게 공식이에요. 분수로 되니까 조금 어렵죠. 그럼 합성 저항은 어떻게 되냐? 합성 저항분의 1이 얘니까 합성 저항은 2가 분의 1입니다. 어떻게?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분의 1. 이것이 병렬 연결해서 합성 저항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식이 어렵죠?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 하면 2분의 1이 돼요. 2분의 1. 그러면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이 돼요. 그럼 2는 어떻게? 2는 2를 구하려면 뒤집었죠. 얼마? 2는 3분의 1 플러스 6분의 1 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에 의해서 합성저항이 이렇게 나온다. 병렬이 직렬보다는 다소 어렵죠. 근데 얘가 있죠.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뭐다? 컨덕턴스의 개념입니다. 컨덕턴스의 개념. 보세요. 이렇게 식으로 보면 어려울 수가 있는데 보세요. 얘가 2옴이요. 저항으로 2옴. 얘가 3옴입니다. 3옴. 그럼 컨덕턴스는 어떻게 되느냐?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니까 컨덕턴스는 2분의 1이죠. 컨덕턴스 얼마? 3분의 1입니다. 그러면 전체 컨덕턴스는 어떻게 되냐면 저항에서 전체 컨덕턴스는 얘 두 개를 더해요.
컨덕턴스는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입니다. 컨덕턴스 그냥 더해요. 그러면 저항은 얼마야? 저항은 컨덕턴스보다 1이죠. 저항 컨덕턴스보다 1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해요? 컨덕턴스가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이니까 컨덕턴스보다 1은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분의 1입니다. 이거는 계산기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지금 이런 모양이 마음에 안 드실 건데 이 모양이 컨덕턴스 개념으로 하면은 어렵지 않죠? 저항 2옴과 3옴이 있는데 컨덕턴스를 바꾸면 2분의 1옴과 3분의 1옴입니다. 근데 컨덕턴스는 병렬일 때 바로 더하면 되고요. 저항을 구하기 위해서는 컨덕턴스의 역수를 취합니다. 역으로 어떻게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분의 1 이렇게요. 그래서 이 공식이 좀 어렵게 느껴지셨다면 컨덕턴스의 방법으로 한번 정리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네, 한번 해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합성 저항이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분의 1입니다. 그러면 수학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기초수학을 좀 보셔야 돼요. 요 정도는 기초수학을 공부해 주셔야 되는데 통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통분. R1, R2면 우리가 분모 분자에 R1과 R2를 곱해요. 똑같이. 네. 분모 분자에 똑같이 R1과 R2를 곱해요. 분모만 곱하거나 분자만 곱하면 안 돼요. 네. 성립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보세요. R1분의 1 곱하기 R1, R2 하니까 얘가 약분이 되고 R2죠, R2. R2분의 1 곱하기 R1, R2 하니까 R2가 약분되고 R1입니다, R1. 남고 분자는 R1, R2가 돼요. R1, R2.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어렵죠. 보기도 별로 안 좋고 마음에 안 듭니다. 저도.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다시 R1 플러스 R2 직렬 연결했을 때 R1, R2 있죠. R1 플러스 R2 분의 R1, R2 이것이 병렬 연결할 때 합성 저항 값이 돼요. 합성 저항 값. 그러니까 다시 조금 전에 했던 거 한번 볼게요. 이옴과 3옴이 있습니다. 이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컨덕턴스라면 R은 컨덕턴스보다 1이라고 해서 계산기로 얼마?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분의 1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그 방법 이거 얼마? 두 번째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3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하셔도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면 5분의 6 하니까 1.25 네. 이렇게 했을 때도 나올 겁니다. 당연히 값은 똑같이 나올 거예요. 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이 공식은 약점이 뭐냐면 두 개만 있을 때 R1, R2 두 개만 있을 때는 이 공식이 편하죠. R1 플러스 R2보다 R1, R2 근데 저항이 병렬로 두 개만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까지 있을 수가 있죠. 그때는 어떻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식으로 해야 돼요.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플러스 R4분의 1분의 1 이런 식으로 계산하셔야 된다는 거죠. 두 개일 때만 이 공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전압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전체 전압은 전체 저항은 이렇게 되고 전체 전압은 당연히 전체 저항분 곱하기 전체 전류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 식을 대입을 하면 전체 저항은 R1 플러스 R2 물론 저항이 두 개일 때 R1 곱하기 R2의 전류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전체 전압뿐만 아니고 우리가 I1과 I2가 다르죠. I1과 I2가 다릅니다. 그럼 보세요. 병렬이니까 I1 어떻게 돼요?
R1분의 전체 전압이 됩니다. 맞죠? R1분의 전체 전압이에요. R1분의 V1인데 V1이 전체 전압과 같으니까 그러면 R1분의 1 VT가 뭐예요? R1 플러스 R2분의 R1 R2 R 약분을 하니까 I1은 전체 전류 곱하기 어떻게 돼요? I1은 R1 플러스 R2분의 I1을 구하는데 R2 곱하기 전체 전류가 됩니다. 그러면 I2도 한번 계산해 보세요. I2는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전체 전류가 돼요. 왜 이럴까? 직렬을 다시 한번 보세요. 직렬 연결해서 V1은 R1 플러스 R2분의 뭐였어? R1 곱하기 전체 전압. V2는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전체 전압. 이거 왜 이런다 그랬어요? 전압과 저항이 비례하기 때문에 원 구할 때 원 대입하고 투 구할 때 투 대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얘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하게 됩니다. 반비례 무슨 말이에요? 저항이 큰 쪽에 전류가 작게 흐르고 저항이 작은 쪽에 전류가 많이 흐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 구할 때 투 대입하고 투 구할 때 원 대입하는 거예요. 공식은 비슷합니다. 근데 왜 차이냐? 전압과 저항은 비례하기 때문에 투가 되는 겁니다.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원 구할 때 투 대입하고 투 구할 때 원 대입하는 거예요. 어떤 관계냐? 예를 들어서 보시면 굉장히 쉽죠? 보세요. 전압이 얼마일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2옴이요. 여기가 3옴입니다. 여기에 5A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I1이 얼마냐? I1은 2 플러스 3분의 여기 I1이에요. 2 플러스 3분의 얼마? I1은 여기 남의 거 있죠. 3 곱하기 전체 전류 5에서 얼마가 된다? 3A. I2 여기 3옴 쪽에는 2 플러스 3분의 2 곱하기 전체 전류에서 2A. 즉 반비례하기 때문에 5A가 여기에 3A 여기에 2A가 됐습니다. 아까 우리 전압할 때 어떻게 됐어요? 큰 저항에 큰 전압이 걸리고 작은 저항에 작은 전압이 걸렸는데 전류는 작은 저항에 큰 전류가 흐르고 큰 저항에 작은 전류가 흐른다. 이것이 ohm의 법칙에서 비례 반비례 그런 관계 때문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항 R1, R2, R3에서 Rn이 병렬로 접속된 경우에 합성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직렬이 어떻게 돼요? 다 더했으면 됐죠? 그래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렬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합성 저항은 두 개 있을 때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로 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두 개 넘는다. 그럼 얼마? 원래 공식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플러스 R3분의 1 분의 1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컨덕턴스의 개념으로 하면 쉽습니다. 어떻게? 4개라고 할게요. 4개. 4개. 2, 3, 4, 5요. 저항이 이렇게 됩니다. 합성저항 얼마? 구할 때 컨덕턴스로. 컨덕턴스는 2분의 1, 컨덕턴스는 3분의 1, 컨덕턴스는 4분의 1, 컨덕턴스는 5분의 1이죠. 그러면 합성 컨덕턴스는 병렬에서 다 더합니다. 얼마?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이에요. 저항은 뭐다? 컨덕턴스는 1이니까 2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5분의 1
분의 1 이런 개념으로 다가가시면 저항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는 계산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모두 계산기 사용법 숙지하시면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다. 네. 근데 같은 저항이 n개 병렬 연결되었을 때 합성저항은 어떻게 되느냐? 같은 저항이 n개 연결되면 쉬워요. 보세요. 10과 10이요. 10과 10. 얼마? R 플러스 R 10 플러스 10분의 10 곱하기 10 하면 20분의 100 하니까 5가 됩니다. 즉, 2개면 2분의 10이 돼요. 2분의 10. 3개면 어떻게 되냐? 3개면 3분의 10. 4개면 4분의 10이에요. 그래서 같은 저항은 계산하기 쉽습니다. 같은 저항 n개가 병렬 연결됐을 때 n으로 나누면 돼요. n분의 r 이렇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R1, R2, R3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됐을 때 R1 플러스 R2보다 R1 곱하기 R2 이런 공식으로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합성저항이 우리가 R1분의 플러스 R2분의 플러스 R3분의 1 분의 1 이런 형식으로 계산하지 않고 이런 형태로 R1 플러스 R2분의 R1 곱하기 R2 이런 형태로 계산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R1 R2 플러스 R2 R3 플러스 R3 R1 분의 R1 R2 R3 이렇게 됩니다. 3개만 해도 공식이 복잡해져. 만약에 4개면 R1, R2, R3 플러스 R1, R2, R4 플러스 R2, R3, R4 분의 R1, R2, R3, R4 이런 식으로 더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3개 이상만 돼도 보통 우리가 컨덕턴스의 방식으로 해 주셔야 된다는 거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저항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에 대해서 이론이나 공식은 다 했습니다. 했고 문제풀이는 직접 문제는 뒤에 가서 문제 많죠? 문제에서 풀어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단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차단기 보세요. 여기 이렇게 차단기가 있습니다. 차단기를 우리가 서킷 브레이커라고. 차단기에 이렇게 부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하가 저항이라고 그랬죠. 냉장고, 세탁기, TV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얘가 220V, 220V인데 이 부하가 하나가 저항이에요. 얘가 35ohm이라고 합니다. 35. 그러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얼마요? ohm의 법칙에 의해 30분의 220V입니다. 그러면 뭐 7.3A 뭐 이런 전류가 흐를 거예요. 35 하나가 연결되면요. 그런데 하나를 더 연결해요. 우리가 왜 병렬로 연결할까요? 왜 병렬로 연결한다? 우리가 여기에 220V를 걸어주죠. 220V.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저항이 직렬로 연결되면 전압이 V1, V2, V3 즉 220V가 뭐 100V, 50V, 뭐 70V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전제품이든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100V 들어오고 70V 들어오고 50V 들어오면은 사용 못하죠. 그래서 모든 부하는 병렬로 연결돼야 된다. 그럼 병렬로 연결되면 높이가 같기 때문에 여기도 220, 여기도 220, 여기도 220V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30옴 부하를 하나를 연결하면 7.3A가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30옴 부하를 한 개 더 연결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30옴 합성장 얼마요? 60옴? 아니죠. 15옴이 되죠. 15옴. 그래서 한 개를 더 연결하면 2배가 됩니다. 약 뭐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에 7.3, 여기에 7.3 이런 식으로 해서 15A 정도가 흐른다고 볼게요. 한 개 더 연결한다. 그러면 합성장 30, 33.5면 얼마요? 합성장은 10ohm이죠. 그러면 10ohm분의 220 하면 그때 3개 연결했을 때 합성 전류가 22A, 22A. 한 개 더 연결한다. 그러면 29몇 A 흐르겠죠. 한 개 더 연결하니까 합성장은 4분의 30에서 7.5ohm입니다. 7.5분의 220 하면 거의 30A 흐르는 거예요. 그럼 우리 차단기는 보통 30A 차단기를 쓴다고 했을 때 이 차단기가 30A까지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4개까지 견딜 수가 있습니다. 한 개 더 연결하면은 전류가 30A를 초과하게 되죠. 그럼 이 차단기는 보호하기 위해서 물이 흐른다고 보세요. 물이 흐르는데 지금 부하를 연결해서 엄청나게 많은 물이 갑자기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럼 이 많은 물이 여기 흘러가 버리면 이 회로가 다 손상될 수가 있죠. 그래서 차단기가 차단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부하가 많이 연결되면은 전체 저항이 작아지고, 전체 저항이 작아지니까 전체 전류가 커지고, 전체 전류가 커지면 이 차단기는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차단하는 거죠. 우리가 쇼트가 뭐예요? 쇼트는 선이 합선된 거죠. 어떻게? 붙어버리면 여기에 220V를 가했는데 여기 저항이 얼마라는 거예요? 쇼트라는 것은 이렇게 저항으로 연결한 것이 아니고 선으로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저항이 0이에요. 그럼 이론적으로 전류는 0분의 220이면 전류가 무한대로 엄청나게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합선됐다, 쇼트 났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차단기가 바로 떨어지죠. 왜?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원리가 차단기가 우리 가정이든 뭐 공장이든 회사에서 선로를 보호하는 원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보시면 ohm의 법칙이 기본적으로 사용이 된 것이고요. 저항의 병렬 연결이지만은 그 방금 배운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적용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기본적인 개념들이 이런 ohm의 법칙, 킬오음프의 법칙, 저항의 연결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기에 강해요. 전기 자격증 다산 에듀